주인공 여성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결혼 후 얼마간은 그런 삶이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좌절감으로 술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회사에서도 퇴직당하고 맙니다. 남편은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연이은 실패로 점점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술에 취해 집에 누워있기만 했고, 하루하루 희망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경제적 책임은 오롯이 주인공 여성의 몫이 되었고, 그녀는 보험회사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고,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그녀의 마음에는 점점 분노와 절망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녀는 긴 시간의 갈등과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의존하는 무능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싸움과 눈물, 상처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혼에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혼자 남겨진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춘기를 맞이한 아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홀로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사춘기 반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문제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왔고, 학교 폭력에 연루되거나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매번 교무실을 찾아가 교사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며 돌아오는 길, 그녀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학교로 달려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돈을 배상하는 동안 그녀는 속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들을 집에 데려와서 무릎을 꿇리고 눈물로 혼을 냈지만 아들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그녀를 비웃듯이 반항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너무나 냉정하고 반항적이어서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들은 집을 뛰쳐나가 며칠씩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드나들고 주변 지인들에게 애타게 연락을 돌렸지만 아들의 행방은 좀처럼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아들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출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두려움의 말을 잃었고 아들을 제대로 다룰 방법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혼한 탓에 아들이 이렇게 비뚤어진 건 아닐까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상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관계를 개선하려 했었지만 그런 노력은 마치 모래 위에 쌓는 성처럼 쉽게 무너졌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은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남편과의 이혼, 아들의 문제 행동, 홀로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삼중고 속에서 살아가며 오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언젠가는 아들이 바뀌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계속된 비행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고, 그때마다 그녀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친구들과 싸움을 벌여 경찰서에 불려갔을 때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경찰서 복도를 걸으면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진 듯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전문 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실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깊은 상처와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을 때 아들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닫고 있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겉으로는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사실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며 혼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자신이 남자로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을 느꼈고 그 잘못된 강박관념이 결국 친구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로 변해 폭력이나 금품, 갈취 같은 문제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상담사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이해 덕분에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본 그녀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터널 끝에서 처음으로 밝은 빛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그녀와 아들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상담 이후 아들은 서서히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조금씩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들이 고3이 되던 해 그동안의 모든 방황과 반항을 뒤로하고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한 모습은 그녀에게 큰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책을 들고 공부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녀는 믿기지 않아 농담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농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늦은 밤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고 도서관을 들락날락하며 수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수능날, 그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시험장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놀랍게도 아들의 점수는 기대 이상으로 우수했고, 결국 수도권에 위치한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인내가 마침내 열매를 맺은 순간이었고, 아들도 그날만큼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했습니다. 대학 진학 이후 아들은 더욱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대학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했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적 우수자로 졸업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아들은 대기업 입사라는 큰 성취를 이루었고, 이는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기쁨이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아들이 당당한 사회인이자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갈등과 아픔은 이제 먼 과거로만 느껴졌고 그녀는 아들이 앞으로 펼쳐갈 새로운 미래가 기대되고 벅찼습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나가자 그녀는 마침내 마음 깊이 여유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걱정과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아들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일상의 작은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아들이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회사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때마다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집에 정식으로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기대하며
가슴이 설레었고 아들이 만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그녀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하고 밝았지만 그녀와의 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후보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신의 직업을 투자자라고 소개하며 자신있게 투자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비트코인과 해외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며 앞으로도 직장에 매이지 않고 투자를 통해 큰 부를 얻겠다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투자 방식은 그녀의 눈에는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한 방법으로 느껴졌고,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성실한 삶을 추구해왔던 그녀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며느리 후보의 투자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첫 만남에서부터 자신에게 투자금을 맡겨보라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건넨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며느리가 그녀의 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그녀의 말을 웃어넘기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여자친구의 똑똑함과 자신감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녀가 걱정하는 것이 지나친 우려라고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그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후보의 불확실한 투자 사업을 계속 반대했고, 아들은 오히려 그녀가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후보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도 그 방법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는 그녀의 신념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며느리 후보의 말들은 지나치게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안정적인 직업이나 계획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눈에 며느리 후보는 너무 불확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후보가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앉아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자신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음의 갈등이 너무 커서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만나 여러 번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부부의 삶은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며느리 후보에게 푹 빠져 있었고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후보와 함께 투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 자신감은 그녀의 걱정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후보 역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그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며느리 후보에게 조용히 다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도 며느리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밝은 표정으로 그녀의 우려를 일축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아들이 선택한 삶이라는 점에서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결혼이 옳지 않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의 행복을 막아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 결국엔 잘못될지라도 그것이 그가 걸어야 할 길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아들의 결혼 문제로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졌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모든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들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혼식장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화려하게 장식된 예식장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마음속 깊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례사가 축복의 말을 전하고 하객들의 박수가 울려 퍼질 때도
그녀는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건네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녀는 자신을 위로했지만 아들이 갑자기 다니던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충격과 함께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회사 생활을 잘해오던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자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자신 있게 며느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투자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투자에 쏟아부었고 그녀에게 그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깊은 걱정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투자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으로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도 그녀는 속으로 만약 이 투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에게 다시 찾아와 투자금을 좀 더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자 그녀는 마음 깊숙이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투자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어쩐지 불안감과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온 재산을 이런 불확실한 일에 함부로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의 거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이건 저희만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함께 성공하시자는 거예요. 어머님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셔야죠. 라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아들과 그녀의 관계는 급격히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통화를 서둘러 마쳤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가족 행사에서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일로 인해 아들과 멀어졌다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밤잠을 설치며 자신이 너무 완고했던 것은 아닌지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면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에 무작정 동참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아들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그녀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아들의 냉랭한 반응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하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반대했던 투자가 아들의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녀는 늘 걱정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그녀와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투자 문제로 인해 각자 다른 길 위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아들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하면서도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그녀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언제쯤이면 아들과 다시금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서먹해진 지
어느덧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점점 외로움과 쓸쓸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들의 연락은 여전히 뜸했고, 한때는 자주 찾아와 얼굴을 비추던 아들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가온 어버이날은 그녀에게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아들과 함께 가족 식사를 했던 기억들이 마음속을 아프게 했고, 그녀는 혼자 집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얼굴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과 함께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연락 자주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저희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식사해요.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간 쌓였던 서운한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에 그녀의 마음은 설레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예약을 해둔 듯했고, 그녀는 이런 정성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정식의 깊은 맛과 멋스러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오랜만에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그녀의 접시에 올려줄 때마다 그녀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갑자기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손가락 끝이 점점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제대로 눈을 뜨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와 급하게 움직이는 손길이 흐릿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결국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음식에 들어있던 땅콩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고 이는 가족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식사하는 분위기에 취해 땅콩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녀는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신을 잃었기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받게 했지만 그녀가 깨어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가 쓰러진 순간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한 채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 채 그녀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흐릿한 빛과 작은 소리들이 들리다가 서서히 주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이 아닌 흔들리는 자동차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겁고 혼란스러운 머리를 겨우 움직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왜 자신이 차 안에 누워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차 안에 있는 걸까?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 거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했었지만 여전히 약한 몸은 그녀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점점 공포와 불안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지만
도무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낯선 단어들과 흐릿한 소리들이 그녀의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버이날 행복한 식사 자리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흔들리는 자동차 안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아가던 그녀는 혼란과 공포 속에 휩싸였습니다. 희미한 빛만이 창밖으로 비쳐들어왔고 차 안은 어두워 제대로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고 저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혼란 속에 자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초대한 어버이날 식사 자리,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쓰러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현재 상황만큼은 분명히 위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몸이 점점 더 두렵게 느껴졌고 필사적으로 의식을 더 뚜렷하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희미하게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이내 들려오는 단편적인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오늘 아내는 절대로 못 깨어나실 거야. 일단 목적지까지 빨리 가자. 아들의 목소리는 냉정하고도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못 깨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건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나를 해치려는 것일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정말 놀라실 거야. 우리가 준비한 걸 보시면 그때 또 기절하실지도 모르겠네. 이 말을 듣자 그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들과의 관계에서 때때로 갈등을 겪긴 했지만 이토록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것이라는 며느리의 말이 더욱 무서웠고 그녀는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팔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무력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는 여전히 어디론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그녀는 숨을 죽이며 최대한 침착하게 탈출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쉬며 천천히 온몸에 힘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손가락 끝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작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에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그녀는 차가 어디론가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동차가 비포장도로에 들어서며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감각을 되찾아갔고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숲속과 잡초가 우거진 허허벌판이 보였습니다. 자동차의 뒷좌석 한쪽에는 삽 한 자루가 보였고 그 삽을 보는 순간 그녀의 두려움은 극도로 증폭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뒤틀어 차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내 자동차가 점점 속도를 늦추며 어딘가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생존 본능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폭발적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문이 열렸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를 잡아 끌며 차 밖으로 내리려 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그녀는 모든 힘을 모아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차에서 내려 풀숲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더욱 빠르게 달리게 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오직 살기 위해 앞으로 뛰었습니다. 발에 날카로운 돌이 밝히고 가시에 극혀 상처가 생겼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지만 이 순간 그녀에게는 오직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뛰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아들과 며느리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를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살아야겠다는 절박함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쫓아올지도 모르는 두 사람의 발소리를 경계하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숨이 가쁘도록 숲속을 뛰던 그녀는 결국 체력이 다해 나무 뒤편에 숨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맨발로 달리는 동안 발은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귀에서는 피가 날 것 같은 소리가 울렸지만 그녀는 뒤에서 쫓아오는 인기척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오해해요. 저희가 설명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꾸민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오해가 있었던 것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깊은 숨을 쉬고 나무 뒤에서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다시 가까이 다가온 아들과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 깜짝 선물이었어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그녀의 공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녀가 숨어 있는 나무 주변을 서성이며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곳이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큰 오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바로 여기예요.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넓고 평탄한 부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곳곳에는 공사용 장비와 기초 공사가 시작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풍경을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조금 더 진정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투자로 성공한 돈으로 이 땅을 매입했어요. 여기다 캠핑장을 만들고 엄마가 살 집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어버이날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아까 차에 있던 삽도 여기 첫 삽을 뜨려고 가져온 거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무서워하실 줄 정말 몰랐어요. 한정식 집에서 땅콩 소스를 드시고 쓰러지셨던 건 알레르기 때문이었어요.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셨고 깨어나실 때까지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깨어나시면 서프라이즈로 보여드리려고 병원에서 데리고 나온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놀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멀어진 관계와 투자 문제로 인해 쌓였던 불신이 그녀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진지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자 그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더욱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조용한 숲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 말을 듣고 꼭 엄마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었어요. 투자로 성공하자마자 바로 이 땅을 샀고 엄마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오해를 만들 줄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 역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서 어머님이 저희를 오해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집도 짓고 함께 지내려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불신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부끄럽게 느껴졌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숲속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과 함께 긴장이 풀린 듯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진심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애정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큰 오해를 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들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잘못했어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꼭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여기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과 며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 이곳 숲속에서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두려움이 풀리자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서운함과 걱정, 갈등이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숲속에 지어진 아름다운 새집에 입주하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숲속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일상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듯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과 설렘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지낼 생각에 매일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귀여운 손녀가 태어나자 그녀는 더없이 소중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손녀의 밝고 순수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지친 마음을 치유했고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 함께 숲속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